오빠, 응? 오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걸 왜 물어봐? 수빈아, 넌 어떨 때 제일 행복해? 몰라? 너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전 무서운 거 없는데요? 나와 친한 사람들,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 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또 그 사람은 당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SNS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소통은 늘었지만 그 깊이는 더욱 얕아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소외된, 답이 없기에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 잠시 멈춰 너와 나,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가깝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소홀했던 나에 대해,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대해,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면서도 정작 잘 알지 못하는 행복에 대해, 서로 간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막연한 질문들에 한 걸음 다가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양태용이고 20살이고 이제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신문방송학과 23학번 신입생 오상민이야. 주말에 뭐 있니?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인 21학번 한재용이라고 하고. 아니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자기소개하라네. 저기 지금까지 인생을 짧게 요약을 한다면? 지금까지 인생 약간 어려운 게임의 튜토리얼 같은 느낌.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인데 이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나에게는 약간 편하게만 살진 않았고 약간 좀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고 해서 약간 어려운 게임의 튜토리얼 같은 느낌? 난 내 인생은 약간 와인 같아. 처음 만들 때 너무 떫었고 여전히 좀 떫은 것 같거든. 그럼 초반인가 지금도? 그지? 한참 초반인 거지. 처음 만들 땐 진짜 와인을 짜야, 그러니까 와인 만들면 포도도 짜야 되고 건더기도 막 생기고 그게 제대로 숙성될까 고민도 엄청 하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와인이 어느 정도 걸러지고 그 숙성되는 과정이 거치고 그 떫은 그 순간들이 좀 지나가면 난 누구보다 향기로운 와인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 그게 내 인생이 아닐까 싶어. 한지용 씨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약을 하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자, 일단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제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야? 제 백혈병에 걸렸는데. 진짜요? 백혈 아 지금 아픈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아는데 뭐. 병에 걸렸었고 이제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을 좀 날리다시피 다녔다가 이제 2학년부터 또 행복하게 또 그게 폭풍 하나 지나가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2학년도 이제 행복하게 지냈고 또 지금 3학년인데 지금 3학년도 굉장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당신 스스로 이제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유쾌한 사람입니다. 유쾌함의 포인트가 유쾌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유쾌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유쾌한 사람이에요? 하나만 하시죠. 유쾌하게 살고 싶은 사람. 유쾌하게 살고 유쾌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쾌함이란 걸 굉장히 그럼요. 그 중요한 가치로 두시네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사람이란 게 뭐 어떻게 항상 웃고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힘들 때도 가끔씩 웃어주면 그게 참 그 인생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진짜예요.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유쾌하게 받아들이면은 뭐 나름대로 이제 약간 밈으로 승화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절망도 대처를 하면서 또 나도 행복해지는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내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응. 그런 걸 안 잃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뭐 커피 같은 걸로 예를 들자면 뭐 약간 안 맞기는 한데 원두가 결국에는 본질인 거잖아. 거기에 뭐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 뭐 거기에다 우유를 부으면 라떼가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그 본질이 안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치. 근데 그냥 그런 관점에서 난 나를 많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곳에 섞여도 나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 멋진 말이네. 멋져. 아주 멋져. 맞아. 현재 오상민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운 거? 응. 지금은 뭐 시험 아닐까? 지금 당장은 시험? 시험? 시험이 두려워? 시험 왜 두려워? 준비한 게 없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나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요즘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고 대학을 졸업을 한다는 거는 남이 내 삶을 나는 지금까지 지탱해줬다 생각하거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이제 남의 삶을 저당 잡아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 그래본 적이 별로 없어서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지탱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그게 조금 두렵더라고. 그치. 겉과 속을 겉과 속이 같게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나라는 사람을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협할 만한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데 막 인간관계라든지 인간관계에서 내가 눈치를 보거나 막 주눅 들고 이런 거. 주눅 들고 이래서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돈에 굴복해서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두려운 것 같아요. 두렵다면. 그럴 것 같지. 그러면 그런 거를 다루는 너만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대부분 외부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제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위로 올려버려요.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최대한 빨리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덜 인류애적일 수 있고 덜 사회적일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지 말자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싹 아래로 내리고 그냥 나에 대한 자존감이랑 나에 대한 우선순위를 착 위로 올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게 문제긴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게 생기면은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냥 생각만 엄청 하다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근데 딱히 나만의 방법은 아직은 없어. 근데 지금 행복해? 행복하지. 한영 씨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요?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요? 네. 왜요? 뭐 때문에 행복하시죠? 별일이 없어요. 저는 행복이 뭐 꼭 뭐 너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잠깐 행복이 나 좀만 쉬다 올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 항상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오빠는 지금 행복해? 나? 행복하지. 행복해? 그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야? 가장 행복했던 순간?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가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왜? 혼자 살았거든. 아, 혼자 살면서? 혼자 살면서 그냥 뭐 외로움도 느끼고 뭐 그랬지만 그 외로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뭔가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고 뭔가 나를 숨겨야 되고 그러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받는 편이야 사실. 여행도 혼자서 계속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나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누군가한테 신경을 안 받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너무 좋았지. 너무 편하잖아 사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약에 저는 25%로 모든 사람은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생각한 건데 요즘 인생의 50%는 태어날 때 정해져요. 내가 어떤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고 뭐 애초에 여자로 태어났는지 남자로 태어났는지부터 해서 내가 뭐 귀족 가문의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평범한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디 농가의 아들 딸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게 50% 선천적인 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 DNA나 뭐 나의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거. 그리고 25%는 7세 이전까지의 상황들.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치. 사실 내가 어느 가정에서 어떤 부모들을 만났고 그 부모들이 쓰는 말투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내가 이런 유치원을 다니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7세 이전까지는 저는 그래도 좀 주체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데 어떡해. 근데 이제 그 나머지 25%로 저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에겐 그 75%에서 엄청 돈이 많고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불운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았으면. 근데 또 누군가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 75%는 정해져 있는데 그 나머지 25%들을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이제 딱 그게 사람 딱 갈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극복하는 걸 보면 되게 뭉클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은 어떻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장애 가진 게 진짜 그분들은 50% 이미 가지고 태어났고 그냥 그냥 수치지만 그다음에 25%도 뭐 어떻게 장애의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 어디 올림픽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행복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노력과 그렇게 스스로 움직였다는 거를 했다는 걸 보면 저는 웬만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25%의 노력은 그분들만큼도 못하고 있지 않나,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한 번씩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체적으로 더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25% 진짜 빡세게. 나, 두려움, 행복. 중요하지만 소외됐던 것들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라도 귀를 기울이고 서로 터놓고 얘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너의 오답이 나의 정답이 되고 나의 오답이 상대방의 정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답 없는 문제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제일 두려운 건 무엇인가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도 한 말이요? 맘대로 해. 저도 한 말. 평소처럼 하면 돼. 저도 말. 왜 그래? 나 나 꼰대 존댓말 아니야. 하잖아요, 저런데. 나 꼰대 아니야.